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총 340억 달러 규모의 무역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이를란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이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 확대와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보잉사와 보잉 737 맥스 및 보잉 787 항공기 75대 구매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아이를란가 장관은 이번 협력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다각적 대응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일부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해제하고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공동 투자도 제안했습니다. 아이를란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지적받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베트남보다 유리한 조건의 무역 협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최대 32%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며 베트남에는 20% 관세를 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이번 협상이 프라보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며 미국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 집중하는 것은 동남아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5월 43억 달러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5년 만에 최저였던 4월의 1억 6천만 달러 흑자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로 함유와 철강 등 비석유 부문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석유가스 부문은 58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석유가스 부문은 정제유와 원유 수입 증가로 15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5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8% 증가한 246억 달러였으며 함유 수출은 63% 급증해 18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4.14% 증가해 2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본재 수입은 24.85%, 소비재 수입은 5.28% 증가했지만 중간재 수입은 제조업 부진 여파로 1.18%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6.9로 하락해 산업 전반의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올해 1에서 5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무역 흑자 기여국 1위를 기록했으며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70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산 전자기기, 신발, 의류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양국 간에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산 식품과 연료 수입 확대, 규제 완화,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국가 예산에서 설정한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스리 무랴니 재무장관은 의회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세입의 실질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며 세금 수입 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정책 변경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총 세입은 목표치인 3,000조 루피아보다 약 1,396조 루피아 부족한 2,860조 루피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세금 수입은 목표액의 94.9% 수준인 약 1,888조 루피아에 머물 전망입니다. 세입 부진은 상반기 실적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총 1,200조 루피아를 거뒀는데 이는 3년 만의 최저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파뮤, 석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당초 추진하려던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일부만 시행되면서 수입에 더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영기업 배당금이 신설된 국부펀드 다난타라로 이전되면서 약 800조 루피아 규모의 비세금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출은 3,530조 루피아로 집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올해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 대비 2.7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높지만 법적 한도인 3%는 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원천 징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연매출이 5억 루피아 이상 48억 루피아 이하인 온라인 판매자에게 0.5%의 소득세를 플랫폼이 직접 원천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규정은 쇼피, 토코피디아, 틱톡숍, 라자다, 블리블리 등 주요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는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오프라인 소매업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소규모 판매자는 기존 면세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세금 도입이 아닌 신고 방식의 변경이라 강조하며 판매자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로 납세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커머스 업계는 매출 규모가 애매한 중소 판매자들에게 가격 인상 압박이나 비공식 채널 이동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단계적 시행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에도 유사한 규정이 시도됐으나 업계 반발로 3개월 만에 철회된 바 있어 정부는 이번에는 플랫폼들과의 협의 및 시험 도입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가 잘만 시행된다면 연간 약 1조 루피아의 추가 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온라인 판매자도 이제는 오프라인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를 다할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무역부와 세무당국은 아직 최종 규정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파이솔리자 산업부 차관은 지난 3일 보조금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조만간 경제조정장관실 주재의 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개에는 재무부가 승인한 2,500억 루피아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약 35,700대의 전기 오토바이 구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보조금 제도는 전기 오토바이 신차 구매 시 700만 루피아, 내연기관 오토바이 개조 시 1천만 루피아를 지원했으며 올해 초 종료된 후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올해 고급세 전액 면제, 부가세 2%만 납부 등 다양한 혜택을 유지해왔으나 이륜차 분야 보조금 중단은 수요 위축으로 이어졌고 판매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산업협회는 이번 보조금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단기 정책이 아닌 단연간 지속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2024년 보조금을 통해 약 6만 3천 대가 판매됐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판매량이 30에서 40% 감소하며 일부 브랜드는 월 200에서 300대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1,5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300만 대가 전기 오토바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이번 보조금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2026년까지 연장되어야 생산자와 유통업체 모두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바섬에서 발리섬으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색구조청은 동부 자바주 케타팡 항구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출항 30분 만인 2일 밤 11시 20분경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승객 53명과 선원 12명 등 총 6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트럭 14대를 포함한 차량 22대도 실려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졌으며 38명이 실종 상태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당국에 따르면 침몰 직전 선박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하고 엔진 고장으로 인해 선원이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구조 당국은 파고 2.5m의 거센 파도와 악천후로 인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약 17,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선박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노후 선박과 미흡한 안전관리로 인해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토바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167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